조윤영 교수의 우리말로 배우다. 우리의 언어는 곧 우리의 문화인데요. 한국말 어려우신가요? 다문화 특집 우리가 무지개 처럼에서 한 달에 2번 우리말의 뿌리부터 제대로 배워보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우리말 한국말 언어문화 알림이 경희대학교 한국교육전공 조윤영 교수 우리말로 배우다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겨울방학 또 이렇게 조금씩 지나가고 있는데 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뭐 방학이라서 예. 수업을 안 하니까 네. 조금 편하기는 하고요. 야, 그렇긴 하지만은 뭐 오히려 공부하는 시간은 더 많이 늘었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쓰는 책들이 좀 있는데, 네네. 그래서 제가 쓰는 책도 뭐 하루 하나 우리말이라는 책도 하나 쓰고 있고요. 아, 또 문화 번역과 한국어 어휘라는 네. 좀 재미있는 책도 좀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타 방송국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예. 이렇게 우리 말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1분씩 매일 아침마다 들어주고 있다고 하는데 네. 뭐 저한테도 좋은 일이죠. 근데 아, 뭐 듣는 분들이 많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깨달음이 네. 되기도 했다 그래서 네. 역시 우리말 어휘에 위력이 있구나라는 네.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감정 표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뿌다와 푸다 이렇게 예. 비교해가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 그러면서 이제 바쁘다 이야기하시면서 예. 너무 좀 여유 있게 한 해를 예, 시작했으면 그렇습니다. 좋겠다 그런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준비하셨을까요? 예, 그래서 네. 지난 그 11강부터는 네.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는 거여서 네. 지난번에는 이제 감정 표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봤다면은 네. 이번에는 모음 교체와 관련된 이야기들인데요. 네. 그래서 모음이 바뀌어서 느낌이 좀 달라지는 또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쌍이라고도 볼 수 있는 네.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 음. 같이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약간 비슷하지만 좀 다르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내용입니까? 뭐 아. 우리가 지난번에 그 4강에서도 좀 다뤘었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말들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나와 너가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나와 너라는 말은 모음이 다르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이제 아다르고 어다르다의 대표가 나와 너거든요. 아. 그렇지만 사람이라는 네.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통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 나와 너는 다른 사람이죠. 네. 그렇지만 사람이라는 공통점은 있는 거야라는 걸 아는 게 네. 좋은 거고요. 네. 다 똑같으면 재미없으니까 음. 어떤 점이 다른가에 대해서 찾아보고 뭐 재미있어 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이렇게 좀 낱말들 예. 다루게 될까요? 일단 이제 머리말이와 관련된 단어를 한번 머리말이에 대해서 머리와 얘기합니다. 말이. 네. 머리와 말이라고 하면은 뭐 비슷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머리는 알죠 우리가 머리. 그렇죠, 머리. 예. 근데 예. 말이는 언제 쓰는 말이죠? 뭐 동물을 셀 때 예, 그렇습니다. 수량사죠. 예, 그래서 식물을 쓸 때는 안 쓰죠. 예. 예, 그래서 말이라는 말은 예. 머리가 있는 걸 세는 겁니다. 음. 그래서 실제로는 말이라는 말은 중세국어 옛날 말에 찾아보면 네. 마리가 머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원래 우리말에서는 마리가 머리라는 말이었고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가끔도 이렇게 머릿수를 센다고 하잖아요. 네. 마리수를 센다는 말은 동물한테 쓴다면 사람한테 할 때는 머릿수를 센다고 하거든요. 네. 머리만 세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머리가 몇 개 있는지 머리가 없는 사람은 없죠. 없으니까. 네. 그래서 몇 마리라는 말은 실제로는 몇 머리라는 뜻으로 네. 쓰였던 말이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네. 조금 어려운 단어들 중에는 혹시 그 바늘의 실의 첫 부분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실마리? 그렇습니다. 아. 그거 갖다가 우리가 실마리라고 얘기하는데 네네네네. 그게 이제 머리가 보통 첫 부분을 의미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마리라고 하면은 어떤 네. 이야기의 시작점. 네. 그래서 또 뭐 단서 이렇게 단서가 좀 된다. 뭐, 예. 뭐 비밀이나 수수께끼나 네. 그런 뭐 사건의
실마리를 찾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첫 부분을 찾아야 뺄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또 낄 수 있고 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네. 실마리에는 말이라는 말이 지금도 남아 있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걸 화석어라고 얘기했는데요. 네네. 화석이 남아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말들 중에는 이제 노타와 너타가 있는데 네. 노타라는 말은 우리가 뭘? 노타니까 네. 위에서 아래쪽으로 하는 걸 노타라고 하죠. 네. 그래서 뭐 책상 위에 놓았다라든지 놓았다 위에서 아래로. 그죠? 네. 의자에 놓았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노타라고 표현을 하죠. 네. 근데 이거를 방향을 바꾸면 우리말에서 그런 경우에 단어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뭘 집어넣다? 안으로라고 할 때는 안으로 넣다라고 바뀌는 거죠. 안으로 넣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라고 할 때는 넣다. 놓타가 되고 속으로라고 할 때는 네. 넣다가 돼서 이렇게 오와 어가 바뀌는 것만으로도 네. 방향이 달라지는 아, 그런 예를 볼 수 있어서 이것도 그런 매우 얘기군요. 재미있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더 붙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나타입니다. 나타는 아이를 낳다라고 하는 아이를 거잖아요. 낳다. 네. 아이를 낳다라는 말은 밖으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면 즉 위에서 아래로 할 때는 놓다, 넣다. 안으로 할 때는 쭉 넣다, 집어넣다. 그다음에 밖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네. 낳다라고 낳다. 표현하는데 낳다. 재밌는 거는 주로 그 경상도 사투리에서는 네네. 낳다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를 낳다라고 안 하고 네. 경상도 사람들은 네. 다 놓았다라고 표현해요. 놓았다. 어. 내가 니를 놓았다. 그렇죠. 그래서 놓다라는 표현을 그래서 아, 그 뭐 내 알을 낳아도 뭐 그렇게 할 때도 했지만 놓다라는 표현을 얘가 얘를 내가 놓았다. 놓았다 뭐 이렇게 예, 그렇게 하는 거. 경상도 사투리에 무척 약하신 모습을 죄송합니다. 네, 그쪽이 고향이 아니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놓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옛날에 놓다와 낳다가 같은 어원이었을 수 있겠다라는 걸 오히려 보여주기도 하고요. 네. 또 세상에 내 놓다라고 할 때는 원래대로 바깥이라고 하면 낳다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네. 세상으로 할 때는 내 놓았다라고 음. 그래서 놓다라는 말은 꼭 위에서 아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네, 밖으로 하는 경우 내놓았다, 내놓은 갑자기 내놓은 자식이라는 말이 네. 생각이 나는데 네. 예, 그런 식으로 내놓다라는 표현도 쓰는 그래서 낳다, 놓다, 넣다는 같이 기억을 해줘야 잊어버리지 않는 거고요. 그렇군요. 마리와 머리도 네.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한 전체적인 오늘 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럼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할까요? 지금 우리가 조금 쉬었다. 아닙니다. 네네. 네. 그럼 여기서 음악을 한 곡 들까요? 아하, 예, 그렇군요. 네, 지금 나왔던 노래들 중에 네. 앞에 우리가 지금 마리머리하고 그 너타, 노타, 나타를 다루었는데요. 네, 네, 네. 뭐 일단 앞부분에서 좀 다룰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한 것 같아서 네. 음악을 조금 아하. 들으시고 가면 아니, 평소보다 좋을 것 조금 이렇게 음악을 빨리 드시는 것 같아서 조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았는데.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음악을 들을까요? 조금 우리가 그 저항적인 음악 요즘에 여러 가지 그 뭐 사회적으로도 네. 복잡한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요. 네. 좀 특히 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존 질서에 대해서 좀 의심해보고 또 저항해보고 네.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그 지드래곤이 부른 삐딱하게라는 이제 네. 노래가 그런 어떤 저항의 장소에서도 많이 불려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것도 참 재미있는 일이다. 예전의 느낌하고는 좀 다른 느낌으로 그래서 그 GD의 삐딱하게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네. 좀 기존 질서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엔 넌 변했지 이유도 없어 진심이 없어 사랑 같은 소리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내버려
멈춰 나는 현기증 내 심심풀이 화풀이 상된 다른 연인들 괜히 시비 걸어 동네 양아치처럼 가끔 난 삐딱하게 다 때를 부러져라 세상이란 영화 속 주인공은 너와 나 갈 곳을 잃고 헤매는 외로운 저서 만나 텅 빈 길거리를 가득 채운 기러기들 내 맘과 달리 날씨 참 더럽게도 좋아 너 하나 믿고 마냥 행복했었던 내가 우습게 남겨졌어 새끼 손가락 걸고 맹세했었던 네가 결국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엔 넌 변했지 이유도 없어 진심이 없어 사랑 같은 소리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내버려둬 어차피 난 혼자였지 아무도 없어 다 의미 없어 사탕 발린 위로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라인 긋고 스프레이 한 통 다 쓰고 가죽 바지 가죽 재킷 걸치고 의상 쓰고 아픔을 숨긴 채 앞으로 더 비뚤어질래 네가 미안해지게 하늘에다 침을 소박해진 내 말소와 거칠어진 눈빛이 무서워 너 실은 나 왠지 두려워져 돌아가고픈 데가 되었고 사랑하고픈 데 상대였고 뭘 어쩌라고 돌이킬 수 없더라고 너 하나 믿고 마냥 행복했었던 내가 우습게 남겨졌어 새끼 손가락 걸고 맹세했었던 네가 결국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엔 넌 변했지 이유도 없어 진심이 없어 사랑 같은 소리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내버려둬 어차피 난 혼자였지 아무도 없어 다 의미 없어 사탕 발린 위로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난 밤은 나를 위해 아무 말 말아줄래요 원장님께 나 이렇게 힘들 줄 몰랐는데 그대가 보고 싶어 오늘 밤은 나를 위해 친구가 되어줄래요 이 좋은 날 아름다운 날 네가 그리운 날 오늘 밤은 삐딱하게 네,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오늘 밤은 삐딱하게. 우리 젊은 친구들의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그대로 반영된 예. 노래 같습니다. 그 바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바르다라는 말이 주는 어떤 답답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른 말이 꼭 좋은 게 아닌 경우도 많죠. 너무 바른 말을 한다라고 하면 네, 오히려 사람들에게 싫은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아, 그래서 조금 저는 종종은 좀 삐딱하게 예, 그리고 그게 또 창의력을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좀 창의적인 생활을 하는 데는 네, 삐딱하게 보는 게 좋다. 뭐 아, 갑자기 그 얘기하다 보니까 저의 과거가 생각이 나네. 삐딱하게 살았던. 코트로 보기에는 굉장히 반듯하게 바르게 예, 한 곳으로만 이렇게 가실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는 어떻습니까? 바르게 살아오셨을 것 같기는 한데 예, 오히려 존 선생님은 나이를 드시면서 약간씩 삐딱하게가 아니신가 싶고 네, 저는 학교 다닐 때는 아주 삐딱하게 예, 했다가 뭐 대학교 이후에는 이제 공부하면서는 조금 다시 괜찮아진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오늘 이 주제가 이제 조금은 다를 뿐이다. 약간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자 그럼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볼까요? 앞에 단어하고 연결되는 단어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더 설명을 하면 안따와 언따가 있습니다. 예. 안따와 언따는 이제 노타와 너타처럼 네, 주로 이게 방향들을 얘기하게 되는데 네, 보통 우리가 자리에는 앉았다, 의자에는 앉았다라고 앉았다. 표현을 하고 네. 물건을 어디다가 올리는 경우에는 얹었다라고 표현을 아, 하죠. 얹다, 예, 얹다. 그래서 니은 지읒 받침에 안따와 언따는 모음만 달라졌을 뿐인데 아래로냐 아니면 오. 어디 위로냐에
이 방향이 달라지는 거니까 놓다, 나타, 넣다처럼 네. 모음으로 방향을 바꾼 네. 그런 예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이럴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건 이제 붉다, 리을 기억 받침, 붉다와 밝다를 얘기하는데 느낌은 어떠세요? 붉다와 밝다가 어떤 게 더 밝은 느낌이 납니까? 붉다, 밝다. 예. 붉다는 뭐 느낌. 말 그대로 예. 색깔이 색깔인 붉은 거고 색깔이죠, 밝은 그죠? 것은 이렇게 환하게 밝은 그런 거죠.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예. 그거는 모음의 영향을 받은 건데 네. 우라는 우죠, 모음은 좀 예. 어둡고 예. 우라는 모음은 좀 무겁고 그래서 우가 되면 음성 모음이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예. 음성 모음이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은 무겁고 예, 그렇죠. 어둡고 네. 그런 느낌이고 양성님. 양성 모음은 어떤 느낌? 일 어떤 경우에는 느낌이죠? 좀 밝은 느낌이죠. 밝은 느낌이고 희망. 가볍고 가볍고. 네, 그런 느낌이고 네. 근데 그럴 때도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이제 붉다와 밝다 같은 경우가 있고요. 네네. 그래서 밝다 같은 경우는 빛이 나는 환하게 빛이 나는 네. 그런 류의 느낌을 주는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네. 붉다는 지난번에 우리가 어원이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어떤 거요? 붉다. 어원. 붉은색의 어원은 뭐라고 그랬었죠? 그때는 잘 맞히셨던 것 같은데 그때도 틀리셨나? 이거 정치자분들이 예. 실망하실 것 같은데 푸르다는 푸르다. 이거 좀 아, 실망스럽습니다. 푸르다는 풀. 예. 붉다는 네네네. 붉다는 불. 예. 큰일입니다. 예. 이거 풀과 반복해서 불. 우리가 네네. 반복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네. 이게 새롭게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네, 2024년의 기억에 안 좋은 것만 잊어버리셨어야 되는데 배운 것까지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데. 그렇지만 다시 한번 붉다. 불 붉다 그리고 풀 풀 푸르다. 예. 이걸 한번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이렇게 공부하시면 원래는 이제 좋겠습니다. 누렇다의 경우에는 네. 누리와 관련되는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누리 누렇다라고 해서 네. 땅색이죠. 네. 땅색을 누렇다라고 표현했다고 보는 게 네.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불 붉다 그리고 붉다가 빛의 느낌이 더 강해지면 네. 밝다로 바뀌었다. 그래서 음. 공부하실 때 불 붉다 밝다 이렇게 네. 연결해서 네. 공부하시면 훨씬 좋고요. 네. 색깔로 얘기할 때는 이제 푸르다 파랗다까지. 음. 그래서 영어로 하자면은 그린과 블루가 한국어에서는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네. 푸르다와 파랗다라는 말이 네. 원래는 풀색에서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푸르다와 파랗다.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예.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인데요. 그러면 예.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 이렇게 그 설이라는 어떤 내용을 잘 알고 있겠지만은 설이란 말부터 좀 낯설다는 그런 어떤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이니까 설 얘기를 하게 됐고 네. 사실은 이 설 때문에 우리가 이 모음 교체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모음 교체의 시작은 설이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네. 왜냐하면 설을 모음을 바꿔버리면 뭐가 되죠? 살. 그렇습니다. 바로 살이 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연결을 잘 못하는데 살의 어원이 바로 설날인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몇 살이야라고 우리가 지금 몇 살이야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네네. 몇 살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옛날 말에서는 설이 몇 설이야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설과 살이 같은 낱말이었어요 원래. 그럼 물어볼 때 몇 살이야 그럼 몇 살이야 이런 느낌 예, 내용이네요. 예. 왜냐하면 그래서 어떤 느낌의 단어냐면 설이 몇 번 지나갔느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몇 살이야라는 말은 설이 몇 번 지나갔어라는 뜻이기 때문에 살과 설은 네. 같은 어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음만 바꿔서 하나는 설날을 의미하게 됐고 네네. 하나는 나이를 의미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서로 원래는 같은 거였는데 네. 차이를 나타내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렇군요. 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태양의 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네. 추석은 달의 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새해라고 얘기하는 거는 태양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새롭다. 설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설에 먹는 거 있잖아요. 예. 예. 한 살을 꼭 이걸 먹어야 나이 한 살을 맞습니다. 먹는다 이렇게 하는데 떡국. 떡국. 예. 그 이유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기원이 뭐 있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떡국이라는 단어 자체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떡국은 정말로 놀라운 그런 단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떡하고 네. 국이 국가- 만난 거죠. 예. 근데 한국인의 음식의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두 가지입니다. 국이죠. 국과 떡. 떡이 떡. 떡과 국인데 특히 중요한 날이면 어떤 떡을 먹거나 어떤 국을 먹거나 그런 경우 다른 나라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생일날 먹는 국 이런 거 있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미역국? 그렇죠. 예. 한국에는 미역국을 먹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추석 때는 토랑국을 그 먹고 토랑국. 그걸 예. 먹고 예. 보통 장례식장에 가면 이제 육개장을 먹게 되거나 네. 뭐 요즘에도 뭐 그래서 결혼식에 가면 갈비탕을 먹는다든지 뭐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어떤 날에는 특별한 국을 먹거나 아니면 떡을 먹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뭐 100일이면 백설기 같은 거 먹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추석에는 송편? 동지에는 팥죽? 팥죽 안에 무슨 떡이 들어가 있죠? 새알심. 새알심. 네네. 그것도 떡이죠, 예. 일종의. 그래서 떡과 국 문화가 한국의 문화를 대표하는데 네네. 그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음. 떡을 넣은 국. 예. 그래서 매우 좀 특이한 국이고 네. 그래서 우리가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그래서 이제 한국어의 재미있는 표현 중에 하나 나이를 먹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이를 먹는다. 그래서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먹는다. 네네. 다른 나라 말에는 그런 말 잘 없습니다. 나이를 음. 먹었다라고 이제 얘기 안 하는데 네. 우리는 그런 떡국의 문화와 나이를 세는 문화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새해 이제 예를 들어서 복을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 분도 있지만 이제 복을 많이 지으세요라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예. 뭐 약간 뭐 종교적으로 보면 이제 불교 쪽 입장이 좀 더 강하게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받는 것도 좋은 거죠. 받는 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그 좋은 행위로 덕행을 하면 당연히 이렇게 복을 받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근데 그건 조금 더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뭐 제가 유교 관련된 책들이나 불교 관련된 책들을 보면은 네. 당연한 얘기긴 하겠지만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하신 것도 내가 복을 받는 원인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네. 어떤 책에 보니까 한 3대까지는 영향이 있다. 그 유교 책에도 그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3대까지. 3대까지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어떤 걸 받지 못하더라도 내 다음 세대까지 그걸 갖다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가 내용이군요. 선업 선과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복은 네. 사실은 내 부모님이나 윗대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했던 지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왜 복을 짓겠어요? 똑같은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나 예. 그 아래까지도 위에서 그래서 물론 나에게도 복이 돌아오겠지만 그렇겠죠. 나의 자손에게도 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사실은 행복이죠. 주변에 복을 준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주변을 행복하게 하세요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군요. 주변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건 뭐 정답이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약간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덕담을 이렇게 새해 네. 나눕니다. 그러면 또 이제 세배를 하게 되면 어르신들 또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볼까요? 덕담이라는 말에서 덕의 뜻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덕에 대해서 조금 최근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예. 덕은 기본적으로는 행위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도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도덕, 예. 도는 보통 도리, 진리를 도리. 의미하고 예, 진리. 예. 이렇게 진리나 깨달음 같은 걸 의미한다면 네. 덕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뭐 도덕 시간이다 그러면은 네. 깨달은 걸 잘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걸 덕이라고 그러거든요. 덕을 그래서 또 찾아봤더니 대부분의 단어들 그 설명에서는 덕은 베푸는 거라고 나오더라고요. 그 주변의 사람들한테 베푸는 거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죠. 어떤 행위, 좋은 행위를 하는 거네요. 예, 아주 예. 아주 좋은 대답이셨고요. 예. 그래서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그러니까 덕이 있으면은 당연히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베푸게 되니까. 근데 그래서 저는 덕담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아.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줘라.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덕담인데 네. 실제로는 뭐 좋은데 취직해라. 아. 돈 많이 벌어라. 아. 내년엔 집 사라. 네. 이거는 꼭 덕담이라고 물론 이제 좋은 얘기 그 사람한테 좋은 얘기일 수는 네네네. 있을지 모르지만 덕은 기본적으로는 베푸는 거기 잘 때문에 베풀어라. 예, 덕담은 그런 말은 딴 때 하시고 네. 저는 그 덕담으로는 많은 사람들하고 친하게 잘 지내라. 네. 싸우지 마라. 아 예.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돕고 주변에 있는 어떤 이웃들 그러면 네가 외롭지 생각하고 않을 사랑해라.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네요. 어. 평화롭게 살고 음. 그래서 덕담이라는 말은 너무 좋은 말인데 네. 약간 그런 너무 경쟁을 부추기는 듯한 아. 말을 하다 보니까 덕담에서 싸웠다는 집이 많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주로 뭐 취직을 언제 해라 뭐 결혼 얘기하고 뭐 네네. 자식 얘기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네. 그래서 덕담이 덕이 빠진 그냥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도 네.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어떤 노래를 들으면 좋을까요, 교수님? 네. 그래서 앞부분에는 GD의 삐딱하게를 들었는데 네. 역시 우리가 지금도 이제 경제도 좀 어렵고 음.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가 좀 어려워서 네. 역시 그럴 때 이겨내는 어떤 그 끈기나 인내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노래로서 양희은이 불렀던 네. 상록수라는 노래를 네. 한번 들어보시면 새로운 희망이 음.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렇군요. 의미에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교수님 보내드리면서 양희은의 상록수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에 살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 또 이주 노동자, 또 유학생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어떠면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뭐 한국어를 가르치는 분, 예. 많은 분들에게도 참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윤 교수 우리말로 배우다. 경희대학교 한국교육전공 조윤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